네, 지금 이제 6주 차입니다. 여러분 5월 9일까지 재택 수업이 진행되고 5월 11일 주간 여러분은 5월 12일 날 뵙게 되겠네요. 12일 날 아무튼 건강 잘 유지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원합니다. 오늘은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하고 과거보단 수요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담하고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업무 설계에 대해서 오늘은 자원봉사 관리의 그 실제적인 문제, 프로그램 기획, 그 다음에 관리, 업무 설계,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자원봉사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아실현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그 역할을 이해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실현되고 또 자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치는지 그것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들, 세월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1교시에서 살펴볼 것은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지. 이 프로그램의 기획은 기관과 자원봉사자 간의 욕구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유는 기관이 원하는 그 필요와 니드와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니드, 그 욕구를 여러분이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노력과 계획과 또 평가를 통해서 이게 재조정되고 보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서 그들이 오게 되면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직무를 미리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슈퍼비전,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자문하고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업무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평가, 평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원봉사 현장에 왔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어떤 시스템이나 개발된 직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곤란한 그런 어떤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이 되겠죠. 비효율적이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는데 의미 있는 그런 보람된 시간을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다음 차기 때 많은 그 실망감과 또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또 좌절 갖게 되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업무, 자원봉사의 업무 도식을 보면 여러분 이제 강의안은 제가 그려놓지 않았지만 교과서에는 박스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4등분 되어 있는 사각형 도식이 있는데 전통적인 도식은 그렇죠. 업무 분담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전형적인 모양이죠. 그래서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대하는 업무의 어떤 총합이 사각형 박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각각의 직무를 분담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증가할 때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원봉사 업무의 도식이 바뀌죠.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농촌 사회나 초기 공업화 시대에는 직업이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업무나 직무의 성격이 이렇게 단조롭고 우리가 직업의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그렇게 배정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현대사회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또 다양한 학력 차이, 또 경제적 수준 차이, 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경험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직무를 개발해 놓지 않으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퍼즐 맞추기처럼 복잡 다양한 퍼즐을 맞추는 그런 모습처럼 업무를 마련하고 세분화하고 준비되어야만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너무나 복잡하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어떤 변동에 조짐이 보이죠. 과거의 산업구조, 과거의 직업이 이제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새로운 어떤 직업군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재래시장도 경쟁력이 없을 것처럼 여겨졌는데 최근에 백화점 못지않게 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앱을 통해서 신속하게 주고받는 상품을 주문하고 이렇게 배송하는데 하나의 인터넷상으로 가상 인터넷상으로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속하게 주문과 배달까지 완벽하게 2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재래시장에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또 사서 이용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부식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전국에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모든 걸 주문할 수 있고 그렇게 복잡한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번쩍거리고 아주 복잡해서 골목을 통과하기에도 아주 힘겹고 어떤 시장보다도 사람 구경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재래시장을 찾죠. 바글바글하죠. 그러나 이제 바글바글하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배달해주는 그런 재래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는 어떤 사회 구조로 바뀔지 이제 좀 기대가 되고 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20대인 분들은
여러분이 40대에 갖게 되는 그 직장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은 글쎄요 60%가 소멸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20, 30%만 남아있는 그런 직업 현장 또는 급속도로 바뀐다면 20년 후에는 소수의 그 직업군만 남고 다양하게 변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어떤 도시의 그 급격한 변화 또 인간의 그 생활하는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좀 호기심 있고 긴장이 됩니다. 제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세 시대니까 아직은 안전한데 제가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현대 사회의 그 어떤 그 과학의 문명을 있기를 제가 누리고 살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행의 당위성을 설정해야 됩니다. 당위성,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정확한 방향 제시가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기게 될 업무의 유형과 책임의 정도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책임하게 활동하면 안 되겠죠.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기관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직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또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한 그 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의 그 봉사를 그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느꼈던 점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게 될 때 또 관리하게 될 때 그 모든 정보와 또 개선점이라든지 또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평가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를 활용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게 될 때 그 이유는 바로 유익한 점은 뭐냐 그걸 의미합니다. 지역사회로의 그 아웃리치를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지역사회로부터 그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발굴되고 또 발굴된 그 지역 그 사회 봉사자들이 다시 그 자원으로서 그 지역사회에 또 이제 파견되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이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경험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이제 숫자와 관련되겠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다양한 그 경험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계층의 자원들이 또 부가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나 또 기술 취득 등으로 다양한 경험과 그 자원봉사들의 그 자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서비스 이용자와 개별적 접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그 접촉이 더 확대되겠죠. 강화되고 왜냐하면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로서의 지원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아주 그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발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히 어떤 재능 기부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또 재정 지원도 가능한 분들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는데 일시적으로 바쁠 때는 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거에 입각한 합의 도출, 근거에 입각한 우리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어떤 미션은 주어진 어떤 오더나 사명 이런 것은 결국은 합의 도출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돼야 될 텐데 근거가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 주체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과의 합의와 또 정보 파악과 그들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합의 도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기획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목적과 또 잠재적인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 또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에 자원봉사자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활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도출될 때 이용자와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좋은 효과, 기대하는 효과가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기관이나 이용자들은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관이든 이용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든 자원봉사자든 아무튼 모든 이런 구성원 각각의 주체가 합의가 도출되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왜 진행하는지 자원봉사 활동을 왜 하는지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때 아마 열심히 일하게 되고 봉사 활동이 더욱더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직원들의 참여도 촉진시켜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필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왜 참여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돼야 됩니다. 기관 내 모든 직원은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없고 프로그램의 어떤 가치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해야만 그 절차상 선행돼야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모르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의 어떤 반대 의사 표시나 무관심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열이나 동기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망감과 그 열정이 식어지는 직원들의 무관심은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태도 조사. 태도 조사는 직원들에 대한 태도인데요.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과정에 자원봉사자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어떻게 직원들이 참여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떤 수준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조사를 도입하면 가장 일반적인 거죠. 면접이나 설문조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한 경험의 정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직원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그 정도도 파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감정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나 면접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원 방식에서는 이사회의 정관을 개정하는 것,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선언하는 것, 기관장이 이것을 선언할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압적 방법으로 이제 지향하는 것이 있는데, 강압적 방법은 도리어 직원들의 비협조를 유도하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 최고 책임자는 강압적이보다는 지지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될 텐데 강압적인 자세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려면 최고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하고 보상하고 또 처벌하지 않고 기회를 다시 주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네 번째는 기관의 환경적 요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기관의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이제 기관의 환경의 중요성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들의 그 우선적 관심은 기관의 어떤 문화나 조직 문화나 업무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기관에 가면 화기애애하고 아주 그 밝은 표정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근무 환경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섬찟한 그 분위기, 싸늘한 분위기가 있는 근무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찾아가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어떤 회사는, 어떤 기관은 어서 오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안내해서 이렇게 잠깐 계십시오 하고 담당자를 찾아서 안내합니다. 어떤 데는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무표정으로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아주 쌀쌀한 표정으로 한 사람이 이제 책임자가 가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고 아주 경직된 태도로 여러분을 안내하면 아마 싸늘할 겁니다. 그건 이제 그 기관의 그 공동체의 조직 문화입니다. 그 분위기죠. 그거는 그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그 직원들을 관리했는지 그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환경 또 그 직원들이 동조하고 참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들의 활동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가정은 경직되어 있지 않겠죠. 또 형제간에도 굉장히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 그 가정의 분위기에 동화돼서 또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으면 오고 싶은 마음 없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저도 느꼈지만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살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 집은 친구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이제 엄마의 영향이 크죠. 어떤 친구 집은 그 바글바글하지 않아요. 귀찮아. 밖에서 돈 주고 너희들 먹고 헤어지라고 쫓아내는 경우 있어요. 그 이제 어머니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게 좋다 나쁘다고 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끗이 청소해 놨는데 또 어질면 또 청소해야 되니까 아예 돈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너무 한계가 있어요. 집안 청소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체력이 한계가 있는 어머니들은 체력 소모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은 체력이 왕성해. 그리고 청소하는 게 귀찮잖아. 즐거워. 왜냐하면 자녀들의 그 친구들이 와서 먹고 즐겁게 먹고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니들의 역할, 주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느냐? 개인의 그 어떤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어떤 그 개인이 문화적으로 겪었던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진 내면화되어진 그런 어떤 사상이나 추구하는 어떤 그 본인이 원하는 가치나 또 본인이 그 원하는 그 니드, 욕구들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음식보다는 그 설거지나 청소가 좋습니다. 제가 그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제 둘째 아이를 갖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아내는 사실 이렇게 쑥쑥 낳는 분이 아니라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세 번째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죽어도 낳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그런데 옆에 그 6인실인데 입원한 분은 아이를 다 키우고 무료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보람이 없는 거죠. 근데 입원한 이유는 보건수술, 이제 그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수술했다가 다시 복구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쳐다보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줌마 하고 내가 인상을 좀 찡그리면서 일부러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를 다 키우고 입양해서 키우고 남의 친척 아이를 키워줬는데 아니란 겁니다. 자기가 낳아서 키우겠다는 거죠. 그때 참 그 뭐라 그럴까요? 별난분이죠. 우리 그 한국에 그런 여성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또 직원들, 우리는 또 이제 가정, 구성원들의 그 개성, 독창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적 배경에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생각이나 판단 기준이나 그 문화적 어떤 그 스타일, 관습, 또 좋아하는 기호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잣대로 평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어떤 재능과 취미와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다양한 모습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듯이 좋은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을 다른 쪽으로 할애했는데 사람은 한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고 다양한 모습을 하나로 엮어서 어떤 일을 추진해 갈 때에 불협화음이지만 화음이 잘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창할 때 소프라노만 있지 않습니다.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듯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듯이 다양한 삶의 취향과
또 어떤 직업과 경험 다양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불협화음이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 거에 또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1교시는 좀 시간을 좀 지났지만 여기서 마치고 2교시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